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찾아와서 내가 기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찾아온 벗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아야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찾아온 친구 처지와 관계없이 일정 이상의 친구에 대한 신뢰가 내게 있을 때 저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원전 770년 중국에서는 무력에 의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춘추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전쟁이 지속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중앙정치가 사라지고 지역마다 집권 세력이 난립하면서 힘없는 양민들은 전쟁에 동원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거나 노비 신세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시기, 힘없는 자들에게 그야말로 희망 없는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 공자가 태어나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사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운동을 이끈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 제자백가의 선구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공자입니다. 한민족에게는 측은지심이나 홍익인간 개념이 정립되어 현재까지 비공식 국시로 여겨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에 의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사상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사상은 새로운 창시가 아니라 오래전에 은나라 주나라 시대의 민족신앙에서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은나라 주나라 민족신앙에서는 뜻밖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미 이지를 주장했던 공자가 어떻게 이런 신앙에 뿌리를 두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의 바탕이 되어준 은나라 시대에는 자연적 인간에 있어서 모든 현상은 천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믿어졌으며, 군주는 이 천명을 추술에 의해 예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시대입니다. 공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주나라 초기의 주공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불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후천적인 수양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독자적인 예의 문화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예의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유교의 기초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왕이나 고관대작, 권세가나 공자처럼 떠받듦을 받으면서 출세하는 사람은 물론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또한 하늘이 그렇게 정해준 운명이 기본적인 삶이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 운명적 삶이 극고의 수양이나 노력 등 인위적인 힘으로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예지는 사람이 모두 평등하다거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거나 공평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로 시혜를 베풀거나 다스리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사람답게 살면서 당신들이 다스리고 만들어갈 사회를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도리와 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아생전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려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이런저런 비웃음과 비아냥을 많이 듣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현 시대까지 성인 반열에 오른 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신뢰와 존중, 사람으로서 관심과 배품을 통치워 정치와 세상이 추구해야 할 도리라고 한결같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의 언행을 담은 논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지식이 주입된 21세기 대한민국 시각으로 논어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 같지만,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혼란하고 극악무도한 시대에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극악무도한 짓은 양민이 아니라 권세가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21세기 현재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공자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공자에게 열광했던 것은 기득권에게는 기득권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양민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라는 사상으로서 권세가와 기득권 모두가 자기 기존에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공자는 급격한 사회 변혁이나 현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각자가 속한 계층에게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 안정된 권세를 유지하려는 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실천해서 혹독한 삶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양민들은 희망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당시대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닐 수 있겠다. 저는 멋대로 생각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인에 해당하는 어진성정을 가장 요구받았던 사람들은 양민들이 아니라 양민을 다스리는 권세가들입니다.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신분제도를 원했던 조선시대에서 유교를 국시로 삼은 것은 유교가 안정된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기득권에게 좋은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논어의 공자의 말씀이 주옥처럼 많지만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상황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대의 논어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시대의 상황과 자신이 가진 철학과 이상에 논어를 끼워 맞추게 되는 그렇게 수많은 주석서가 발간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논어 읽기 두 번째.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왈 유궁 이차원 박내면 부역 낳고 공자가 말하기를
먼 곳에서 벗이 자신을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붕자가 들어있다 하여 임금과 관련된 조언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뜻이 맞는 친구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딴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공자는 청소년기까지 무척이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15세라는 늦은 나이에 학문을 접하고 매진했지만 공자의 뛰어남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바가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어를 보면 상대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주 우아하게 포장을 잘하고 그러면서 할 말 다 하는 말발과 판단력과 지혜를 두루 타고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문에 매진한 지 7년여 만에 공자에게 첫 제자가 생겨났고 제법 큰 인근 도시의 유지가 공자를 불러 집안 자손들을 가르치도록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를 위한 학당을 열어준 것입니다. 공자가 유지의 청을 받아들여 마을을 떠나기 3년 전까지 마을에 함께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려운 형편의 공자에게 소소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여러 도움을 주던 친구였고 공자는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3년 전에 공자의 친구는 인근 도시의 일거리를 찾으러 갔다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장수에게 붙들려 전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고 제발 무사하기를 바랬지만 그 이후로 공자는 친구의 소식을 더 듣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 공자는 도시 유지의 도움으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모시던 어머니도 함께 이사를 하였습니다. 공자에겐 제자가 생겨났고 당시 도시에서 나름 힘께나 쓰면서 유지라 불리던 사람들은 자손들을 공자에게 보내면서 상당량의 재물을 수업료로 내고 가르침을 청했으며 공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스타급 일타 강사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학문과 사상을 만들어낼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자 집안은 본래 일반 양민이나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했지만 족보가 분명했던 집안이었고 공자가 학식과 덕망마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인근 도시까지 공자의 명성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도시로 옮겨온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공자가 운영하는 학당 앞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더기 옷차림에 한쪽 다리를 저는 청년이 공자를 만나겠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여러 차례 대문 밖을 쫓았지만 청년은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공자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님을 만나겠다면서 거지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공자가 생각했습니다. 거지를 거칠게 내치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는 시대였지만 공자는 자신이 도시의 유지나 권세가들과 같은 평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서 데려오게라. 내 앞에 데려오기 전에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주고 음식을 주도록 하게. 하인이 돌아가고 두세 시간이 지난 뒤에 다리가 몹시 불편해 보이는 청년이 공자 앞에 섰습니다.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공자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게 누군가? 3년 전에 전장으로 끌려간 내 친구가 아닌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알겠네. 내 그동안 자네를 잊은 적이 없다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나. 그런데 어째서 내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내 친구라고 했다면 하인들이 그리 대하지 않았을 텐데. 공자의 물음에 친구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친구라 했는데 자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도 자네가 먼저 알아봐 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네. 잊지 않고 나를 알아봐줘서 정말 다행이야. 공자와 함께 방에 들어선 친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전쟁터에서 발에 장애가 생길 만큼 부상을 당해 군대에서 쫓겨났는데 겨우 여비 정도나 될 만큼의 보상금만 받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자가 밖을 향해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살펴주게. 그리고 친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로할 테니 가서 푹 쉬고 내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세나. 친구가 하인을 따라 방에서 나가자 공자가 맞이한 거렁뱅이 손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기쁜 표정이 스승님의 얼굴에 가득한데 무엇이 그리 기쁘십니까? 공자가 제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먼 곳에서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고 나도 소식 없던 그가 죽었다 생각했지만 이렇듯 찾아온 그 친구를 잊은 적이 없으니 기쁨이 배가 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지금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글을 적었습니다.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부여갖고라고 적었습니다. 하인에게 거지라 들었을 땐 약간의 부담이 없지 않았지만 초라한 벗을 기쁘게 맞이한 자신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황 설정은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논어 읽기 2번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